화내는 법을 모르는 온순한 아이. 항상 조용했던 그는 성인이 된 후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호리 아오이. 2000년 야마나시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심장질환이 있어 페이스메이커, 즉 인공 심박동기를 착용해야 했고, 이 때문에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어 체육 수업에도 참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그는 야구를 무척 좋아했고, 중학교 때는 야구부에서 매니저로 활동하며 조용하지만 늘 웃는 얼굴의 소년이었다고 하네요. 그의 성적은 중간 정도였으며 당시 그의 동급생들은 성격이 좋아서 친구랑 선생님들이랑 잘 지냈어요. 화내거나 흥분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며 무척 온순한 성격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 후 그는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야마나시현에서 이바라키현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리는 이 새로운 환경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어찌저찌 고등학교를 졸업한 호리는 2019년 4월 시즈오카현 미시마시에 위치한 한 대학에 진학하며 친가를 나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 생활 중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국제 교류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는 등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그에 대해 말수가 적었다, 어두운 성격이었다, 친구가 없었다 라는 증언을 하는 것은 물론 같은 봉사 동아리 여학생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여줬다가 동아리 내부에서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겉으로만 평범할 뿐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2019년 7월 무렵, 당시 호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같은 학년이었던 19세 대학생 A씨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일방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리와 A씨는 학과도 동아리도 달랐기 때문에 접점이 전혀 없었지만 친구 하나 없던 호리는 A씨에게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기 시작했고, 이내 그는 끈질기게 A씨에게 말을 걸어 라인 아이디 좀 알려줘 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9년 10월 무렵 A씨는 그의 끈질긴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죠. 호리는 A씨가 연락처를 알려준 직후부터 그녀에게 메시지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남자친구라도 된 것 마냥 반말로 대하는 것은 물론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시험 끝나면 밥이나 한번 먹자. 내일 라멘 먹으러 갈 건데 시간 되면 같이 가자. 라는 등 일방적인 약속을 잡아 계속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친구 집에 가기로 했다, 내일은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 정중히 거절했지만 호리는 전혀 포기하지 않고 그 뒤로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2019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둘 사이에 오간 메시지는 총 789건에 달했고, 그중 551건은 호리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호리의 메시지는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했는데요. 그는 A씨에게 지금까지 남자친구 없었어? 너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야?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어? 같은 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게다가 만약 A씨의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곧바로 답장이 늦네?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거나 화를 내며 짜증을 부리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스토킹 피해를 받던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순진하고 성실하며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를 못하는 A씨는 호리의 집요한 독촉에 마지못해 답장을 이어가는 날들을 보냈죠. 당시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요즘 어떤 남자가 집요하게 연락해서 곤란해, 내 사생활까지 캐묻고 있어 라고 털어놓았는데요. 친구는 차단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A씨는 괜히 역정을 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두려워 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당시 메시지를 직접 살펴봤다던 A씨의 친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어요. 섬뜩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또한 A씨의 스토킹 피해는 단순한 연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공중전화에서 그녀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당시 A씨가 누구세요?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묻자 전화 상대는 맥도날드에 전화 좀 달라는 쪽지가 붙어있던데요? 라는 답변을 했고 그녀의 SNS에 본명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익명 메시지로 날아오는 등 누군가가 내 이름과 연락처를 뿌리고 있다 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범인은 홀이었습니다. 그는 A씨의 메신저 아이디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A씨의 동아리 부실에 몰래 침입, 연락처 명부를 사진으로 찍어 그녀의 전화번호를 손에 넣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러던 2020년 4월 A씨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홀이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안한데 나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는 게 너도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완곡하지만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죠. 하지만 홀이는 이런 거절에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락하는 게 즐거워. 같이 인스타 라이브 할래? 라는 눈치라고는 1도 없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A씨는 참다 못해 홀이를 차단해버렸죠. 자신이 메신저 차단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홀이는 본인 표현에 따르면 존재가 부정당하는 절망과 분노를 느꼈고 이내 A씨에게 살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는 A씨와의 대화에서 모은 모든 정보,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 근무지, 집 주소부터 그녀의 차종까지 모든 정보를 파악해둔 상태였고 이를 범죄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2020년 6월 23일 시즈오카현 노마즈시 A씨는 이날 평소처럼 오후 1시 무렵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끝낸 뒤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했고 그녀의 일과를 모조리 파악한 상태였던 홀이는 그녀의 집 근처 골목에서 흉기를 든 채 A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차에서 내린 그 순간 홀이는 준비한 흉기를 들고 그녀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죠. 참고로 그가 휘두른 흉기는 닭고기 해체용으로 쓰이는 날이 긴 업소용 식칼이었다고 하네요. 당시 A씨는 몸싸움을 벌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이내 홀이의 손에 있던 흉기를 빼앗은 뒤 이웃집으로 도주해 현관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새 뒤따라온 홀이가 그녀를 뒤에서 덮쳐 흉기를 다시 빼앗았고 A씨를 쓰러뜨린 뒤 올라타 급소를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홀이는 도주하지 못한 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한편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이송 약 2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는 무려 49곳의 흉터가 있었으며 설령 구조가 빨랐더라도 이미 생명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상처가 복부같이 대부분 물렁한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홀이가 처음부터 급소를 노리고 명백한 살의를 가진 채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홀이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4개월 전인 2020년 2월부터 이미 흉기로 사용할 업소용 칼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쇼핑으로 다른 흉기를 구입하거나 자기 방에 커다란 종이 박스를 놓아두고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에 대한 사전 준비, 나아가 리허설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그의 방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방에는 구멍투성이가 된 종이 박스가 널브러져 있었으며 경찰 수색 중 한 권의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는 A를 죽이고 싶다. 죽어, 죽어, 죽어. A가 나를 무시한다. A에게 미래 따윈 없다.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라는 정신나간 내용이 잔뜩 적혀 있었죠. 결국 홀이는 스토킹, 건조물 침입죄, 총도법 위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2021년 7월 5일 재판에서 홀이는 모든 기소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범행 자체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의 쟁점은 형량이었는데요. 검찰 측은 극도로 집요한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졌다. 전화번호 유출 등의 괴롭힘을 일삼았다. 이는 일방적 집착에 의한 살인이다. 범행 의지가 지극히 확고하고 잔혹하다. 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어린 시절부터 심장질환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 때문에 늘 우울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메신저를 차단당하자 절망에 빠진 것이다. 젊고 갱생의 여지가 있으며
배상금을 마련했다 라는 말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3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이전의 행적으로 볼 때 이는 명백한 스토킹 살인이다. 도움을 청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집요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 극도의 절망에 빠졌다는 범행 동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피해의식에 불과하다. 다만 아직 젊어 갱생의 가능성이 있고 배상금을 참작했다 라는 말과 함께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이 항소는 결국 기각되었고 호리의 형이 확정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징역 20년, 과연 피해자의 빼앗긴 남은 삶이 저 형량으로 충분할까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